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시계입니다. 원래 제 블로그가 시계 블로그였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수학 강의도 올라가고 필기구도 올라가고 뭐 그러다 보니 시계 리뷰가 조금 늦어졌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들고 나온 시계는 모델명보다, 그다음에 브랜드보다 손석희 시계라고 하면 다들 좀 알아듣는 그런 평범하지만 나름 스토리가 있는 그런 시계입니다. 이 제품의 왜 손석희 시계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예전에 어떤 기사인가 거기서 손석희 씨가 혹은 뭐 손석희 님이 이렇게 시계를 찬 상태에서 그 셔츠 정장 같은 걸 입은 상태에서 이제 목 부분을 이렇게 올리고 사진에 찍히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보고 놀란 거죠. 이거 가격 얼마 안 하는 시계인데, 그죠? 근데 이분이 이거 차고 있다. 이분은 뭐 사치나 이런 걸 좀 안 하시는갑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의 흐름을 타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시계예요. 지금도 종종 TV를 보면 이제 이거를 차고 나오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여러모로 이미지에도 많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대가 한 3만원 이하 정도면 아마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아마 80년대 때인가? 그때부터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사실 이 전자시계였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뭐 싸구려 같은 느낌, 싸구려 가격도 아니고 좀 비쌌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 지금은 좀 약간 빈티지해 보일 수가 있는데, 뭐 아저씨 시계 같은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 때는 이게 굉장히 멋쟁이 시계 같은 거였어요. 뭐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이 제품은 워낙 가벼워서 사실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차고 다니는 것 같아요. 길에서 보면 생각보다 길에서 이 모델이 자주 보입니다. 한 2, 3일에 한 번씩은 꼭 마주치는 것 같더라고요. 길에서 뭐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데를 가다 보면 여자분들 손목에는 이게 제가 2, 3일에 한 번씩은 꼭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게 눈길이 가냐면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싶은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물건에 대해서는 눈길이 엄청 자주 가는 것 같더라고요. 멀리서 있더라도 딱 티가 나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식입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이게 A168인데요. A168인데, 일부에서는 A158이 그 손석희 시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사진상 비교를 해보면 이런 모양들 있죠. 이런 모양들. 이게 A168 모양이에요. A168이 진짜 그 손석희 시계라고 하는 그 시계입니다. 이게 뭐 메탈로 된 것 같지만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플라스틱에다가 도금을 시켜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써져 있는지를 한번 보면 카시오에서 만들었다고 카시오가 적혀져 있고요. 근데 카시오라고 해서 뭐 싸구려 시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지샥도 보면 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지샥에도 카시오라는 얘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크로노라고 적혀져 있고요. 알람이 되고 그 다음에 스탑워치가 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로, 그 다음에 루미네센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기볼이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밑에도 일루미네이터라고 적혀져 있고, 밑에 워터 레지스트라고 되어 있어서 방수가 된다고 써져 있는데 몇 기압 방수인지는 써놓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거는 몇 기압 방수라는 걸 안 써놨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생활 방수 정도만 되고, 그냥 비 오는 날에 가끔 비 튀는 정도? 아니면 세수할 때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게 약간 뉘앙스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방수시계를 정말 방수된다고 생각하고 험하게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시계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 들어가면 바로 사망에 가깝습니다. 바닷가라든지 수영장에 들어가면 거의 사망이에요. 워터 레지스트라 적혀져 있다 하더라도 몇 기압 시계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몇 기압이라고 안 써둔 걸 보면은 방수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방수만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 올 때 아니면 그 손으로 씻을 때, 손 씻을 때 이제 여기만 씻고 여기는 안 씻을 때 있죠. 그래서 가볍게 물이 튈 때, 그럴 때 정도가 이게 방수가 되는 정도고, 이제 뭐 손을 더워서 씻을 때 여기까지 이제 물줄기가 떨어지게 한다, 혹은 이렇게 하고 샤워를 한다, 그 다음에 물에 입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방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또 이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뭐 하루 이틀 뭐 3일 이렇게 지나거나 아니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이러면 안에 녹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방수가 그냥 아주 기본적인 생활 방수만 되지 전문적인 방수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 모델 그대로 개선 없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모델이 지금 제가 한 산지가 3년에서 4년이 된 것 같은데, 기스는 되게 잘 가요. 기스는 굉장히 잘 가는데, 스크래치는 엄청 잘 생기는데, 광택은 생각보다 아직도 번쩍번쩍합니다. 그죠? 너무 반사가 돼가지고 지금 제가 이걸 어떻게 그 각도를 잡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반사는 정말 잘 됩니다. 가볍기도 하고 여성분이 차기도 괜찮고 남자분이 차셔도 되고, 그리고 요 밴드가 이 시계의 특징이라고 하면 제가 이 밴드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밴드가 그런 형식은 이렇게 메탈 줄로 된 것 같지만, 이렇게 뭐 따로따로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어서 줄 조절을 좀 다른 시계랑 다르게 하셔야 돼요. 프리 사이즈입니다, 나름. 그래서 줄 조절, 사실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좀 거칠거칠하다라는 느낌을 봐서 마감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좀 굉장히 요 앞부분까지는 정말 괜찮은 시계인데, 줄은 줄은 앞에는 괜찮아요. 근데 요 뒷부분을 보면 좀 한숨이 조금 나옵니다. 가격대를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이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손목에 좀 털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여기 가만 보시면 여기에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보이네요. 여기 손털이 좀 있는데, 이런데 손목에 이런데 손목 털이 좀 가끔 뽑혀요. 예, 가끔 따끔거립니다. 근데 이것도 익숙해지고 나면 뽑힐 거 다 그렇게 다 뽑히고 나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제가 요 줄 조절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때까지 게시글 올렸던 것 중에서 줄 조절하는 방법이 제일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이것도 줄 조절 어떻게 하냐면, 집에 뭐 이쑤시개나 아니면 샤프, 볼펜 다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얇고 튼튼한 것만 있으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를 들어 올려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납작한 거를 집어넣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약간만 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주면 됩니다. 들렸죠? 그죠? 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들리면 이게 자유롭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시계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줄 길이가 짧아지고요. 이 정도까지 가는 게 한계입니다. 왜냐면 줄이 시계 몸통으로 갈수록 조금씩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짧아지고, 이렇게 가면 줄이 길어집니다. 근데 그때 주의하실 사항이 뭐냐면, 요거를 모르고 빼버려가지고 이거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예, 혹시나 잃어버리면 이거는 줄을 다시 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또 끼워 넣으실 때 조금 고생하고요. 고생이라고 해봤자 뭐 그렇게 고생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딱 닫아주시면 돼요. 닫아주는 데 힘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 보셨잖아요. 그죠? 한 손가락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여기에 바깥 부분에 안쪽에서 집어넣어 주세요. 안쪽에서 집어넣어 주시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똑 열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를 이렇게 대충 측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이 부분을 똑 눌러주시면 끝나요. 예, 이러면 끝납니다. 안 움직이는 거 확인하시고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채워주시면 이제 완벽하게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기능이 많이 없어요. 아까 전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불 들어오는 기능이 있고요. 불 들어오는 기능 밝은데 이게 바퀴가 더 밝아서 지금 제대로 표현이 안 되네요. 이렇게 파란 불이 들어옵니다. 파란 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늘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눌리고 떼자마자 바로 꺼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터리를 아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그래도 좀 나름 발전된 기술입니다. 왜냐면 F91W라고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닮은 시계가 있는데 그거는 꼬마 전구가 어느 한쪽 부분만 비춰줘요. 제가 또 다음에 그건 보여드릴 건데 그런 경우는 조금 이거 읽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어두워서 보이는 부분만 보이고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생각보다 안 읽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드가 있는데요. 이 모드가 뭐가 있냐면 처음에 알람 모드가 있고요. 이 알람 모드가 뭐냐면 시간을 설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삐비비빅 거리는 그런 거예요. 뭐 띠딕 거리거나 뭐 그러겠죠. 그 다음에 스탑워치 이 아랫부분을 눌러주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면 멈춥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불 들어오는 버튼 있죠? 이걸 누르면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예, 이렇게 쓰는 제품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한 번 더 모드를 눌러주면 이제 원래대로 지금 돌아왔는데 원래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요 이제 시계 맞추는 게 나와요. 이게 스탑워치를 쓰고 넘어오면 이게 얘가 스탑워치를 쓰기 위해서 모드를 눌렸구나 이 생각을 하고요. 스탑워치를 지나서 그러니까 스탑워치를 무시하고 알람이랑 스탑워치를 무시하고 이렇게 넘어오면 이제 시계를 맞추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시계 맞추는 모드가 만들어져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버튼을 설정해 주시면 얘가 이제 시간이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끔 뭐 리뷰를 보다 보면 뭐 꼭 이거 리뷰뿐만 아니라 그 다른 전자시계 리뷰를 보면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지금 이게 13시 9분이라고 나왔죠. 그죠?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나오면 이 전자시계 나 이렇게 보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해 하면서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 여기 아까 스탑앤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한 번만 눌러주시면 그죠? 바뀌었죠? 지금 이게 PM으로 바뀌었고요. PM 아까 전에는 24시간계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눌러주셔가지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혼동의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24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쓰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시계 자체가 근데 제가 이걸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정확성이 좋아요. 오히려 그 G샥에서 이제 그 전파 수신 안 되는 그런 시계들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오차가 굉장히 적게 납니다. F91W랑 같이 더불어서 보통 이제 쿼츠 시계라고 하면 이게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런 시계 보통 한 달에 15초 정도가 오차가 나는 게 평균이거든요. 평균 범위 아닌데 이게 지금 3년인가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배터리가 있고 시간적인 오차가 아직 1분이 안 됩니다. 한 번도 제가 이거 시간 설정을 안 건드렸었거든요.
물론 약간 얼마나 개체 차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배터리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오차면에서도 일단은 확실히 믿을만 해요. 뭐 많이 차이 나봤자 그러니까 평균적인 그런 걸 후기를 봤을 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시간 오차 많이 나는 개체는 오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대가 한 3만원 아래이기 때문에 시계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좀 더 싼 시계 같은 거 있죠. 뭐 그냥 정체불명의 시계라고 해야 되나? 뭐 젤리 시계다 뭐 아니면 정말 뭐 중국산 그런 시계다. 물론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만들긴 만들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카시오에서 나오는 거라서 기본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신뢰성이 보장이 되는데 다른 시계들은 그렇게 신뢰성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금방 고장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시계를 이제 선택할 때는 그 손석희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취향에 맞춰서 같이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것도 외국의 유명한 배우들도 가끔 차고 나와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하고 대중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 빈티지한 맛도 있고, 일단 사시면 후회는 안 할 그런 시계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대도 적당하고. 물론 전자시계가 싫으신 분들은 안 되겠지만 정말 괜찮은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걸로 요 카시오에서 나온 A168, 그 다음에 이게 아마 WA도 붙을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